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자가 19명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는 11,22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 가운데 지역 발생자는 16명인데 대부분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69명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비행기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전국에서 모두 해제했지만 한국이 등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당뇨병 치료제 가운데 메테포르민 성분이 들어간 30단계 제품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26만 명에 달하는데 식약처는 제품의 제조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어제 하루 19명 추가돼 이틀째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2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19명 가운데 16명이 지역 발생이었고 해외 유입은 3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명, 인천 3명, 경기 2명 등 수도권에서 신규 환자 발생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 대구와 충북, 경북에서 각각 1명씩 환자가 발생했고 검역 단계에서 2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전체 사망자는 269명이 됐습니다. 어제 49명이 격리 해제돼 완치율은 91.5%가 됐습니다. 현재 681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내일부터 비행기를 탈 때도 적용됩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면서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자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의 등교를 앞두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승차를 제한해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 조치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됩니다. 지하철이나 KTX 등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내일부터 모든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됩니다. 하나는 감염된 환자가 무증상 또는 경증일 때 비말을 분비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감염자들 입장에서의 전파 차단의 목적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런 비말이나 침방울을 통해서 본인이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분비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의 밀집도를 줄이거나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사정을 감안한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의 전파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오염된 손잡이 등에서 손을 통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손 씻기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내일부터 각 학교의 등교 수업이 본격화합니다. 이 문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인데 부모들의 걱정은 뭔지,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안은 뭔지 알아봤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요즘 초등학교마다 등교 수업에 앞서 학부모들에게 통지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책상 배치나 소독 방법, 급식 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모들, 특히 저학년생 부모들은 안심이 안 됩니다. 선생님 혼자 아이들을 잘 돌볼지, 아이가 마스크를 잘 쓰고 있을지도 걱정인데 화장실은 시간별, 학년별로 나눠 써야 하고 손 씻기조차 제대로 못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5분이더라고요. 5분 동안 그 많은 어린이들이 세면대, 화장실로 모여서 손 씻기 30초씩 가능한가도 좀 걱정이 되고.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생활 방역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생활 방역 수칙이 어린이나 성인 모두 지킬 공통 사항이라고는 해도 사실상 누군가의 개입 없이 어린아이들이 단독으로 실행하기는 불가능해서입니다. 성인용 지침을 애들한테 주면은 애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마스크 착용으로 불편해도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하고 숨이 차고 이렇게 질식 내지는 쓰러질 수가 있는데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밤마다 보조 교사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수업받는 아이들의 행동,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친구하고 장난친다든지 이런 거를 좀 돌봐주면서 관리해줄 수 있는 보조 지원이 사실은 어떤 지침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학습 효과를 위해서는 재미있는 게임이나 체험 형태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반복해 학습시키는 게 좋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손 씻기나 위생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니까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것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등교 수업을 놓고 결과적으론 집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잔소리로 흘려듣지 않도록 할 나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진 셈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부산과 경남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애초 계획보다 한 학기 빠른 건데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한 학기 당기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계속될 걸 고려해 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서울의 모든 고등학생이 오는 2학기부터 무상교육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지난해 2학기부터, 2학년은 올해 1학기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돈은 452억 원인데 교육청은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달 초에도 2차 추경으로 무상급식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음식재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과 학교 방역 체계도 강화합니다.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위해 고등학교부터 교실에 무선 접속 장치를 구축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와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현장 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에도 500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런 조처를 모두 포함해 기존 예산보다 6,600억 원 늘어난 10조 7천억 원대 3차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역별 교육 현장의 대책이 전국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책정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이 동나면서 원래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3,271억 원이던 관련 예산을 약 5,6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추가 재원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한 뒤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 달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주는 지원금으로 서울시는 애초 지원 대상 80%가 신청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률은 이보다 훨씬 높았고 1, 2인 가구 수 예상치도 빗나가면서 예산이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일본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실시 중인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의 효력 정지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해제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이 최장 90일간 일본에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를 다음 달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NHK 보도와 일본 법무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시작한 일본의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는 애초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한 달 더 연장한 것입니다. 일본은 또 한국에 머물다 일본에 입국한 이들에 대해 2주간 호텔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등의 조치도 역시 한 달 연장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100곳인 입국 제한 대상에 인도, 아르헨티나 등 11개 나라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입국 제한 조치는 일본과 상대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긴급사태 해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왕래를 재개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적절한 시점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연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영내 협력과 별개로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 의약품을 모두 검사한 결과 완제 의약품 288개 가운데 31개에서 발암 추정 물질인 NDMA가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NDMA는 WHO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발암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31개 품목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처방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식약처가 진행한 인체 영양 평가에서 이 약물을 복용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은 10만 명에서 0.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발암 추정 물질이 나온 31개 품목을 복용했더라도 인체 위해성은 매우 낮다는 의미입니다. 식약처는 위해성이 낮은 만큼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지 않고 해당 당뇨병 치료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폭증하자 로봇 배달 기술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기업의 배달 로봇 개발을 돕고 있는데요. 로봇 배달 기술 어디까지 왔는지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커피를 주문하자 대기하던 배달 로봇이 움직입니다. 기둥과 건널목 등 도로 위의 장애물을 조심스럽게 지나 카페에 도착해 커피를 받습니다. 다시 빠르고 안전한 길을 골라 주문자가 있는 곳까지 도착하면 로봇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지금은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함께 접목된 그런 로봇입니다. 택배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맡은 로봇도 있습니다. 배달할 곳까지 물건을 가져간 뒤 고객의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면 비로소 적재함의 문이 열립니다. 저희가 개발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은 GPS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위치 인식을 하고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배달 로봇은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에 따라 본격적인 성능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5G 통신 기술 기반 위에 장애물을 인식하고 피하는 인공지능 기술, 정밀한 센서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당에 가지 않고 집에 이제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그냥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같은 부분이 그 문제를 이제 담당할 수 있으면 그럼 사람은 좀 더 생산적인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관련 산업 수요가 급증해 선진국들도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배달 로봇 등 지능형 로봇 분야에 올 한 해 약 1,200억 원을 투자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지구 궤도 안쪽 2개 행성 가운데 수성은 금성보다 어두워서 무척 보기 힘든 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보면 수명이 늘어나는 행운의 별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은 이 수성이 초승달 금성과 함께 떠올라 밤하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그 행운을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해가 지고 1시간 정도가 지난 충주의 밤하늘. 여인의 눈썹처럼 고운 초승달과 금성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달 금성과 함께 삼각형을 이루는 지점에 작은 별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태양계 행성 가운데 태양에 가장 가깝고 가장 작은 별 수성입니다. 볼 수 있는 시간이 해가 지고 난 뒤 2시간 정도에 불과한 데다 지평선 가까이 있어 제대로 보기 무척 어려운 별입니다. 수성은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 한 번 보면 운이 좋아 장수할 수 있다는 민담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한자로 물수가 아닌 목숨 숫자를 쓴 수성, 즉 장수별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수성이 1등급 별보다 3배 이상 밝습니다. 거기에 초승달, 금성이 수성을 찾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밤하늘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금성이 밤하늘에서 잠시 사라지고 수성도 점점 더 어두워져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행운을 만나기는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방사능이 낮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때 반감기가 5일 미만인 동위원소가 1개만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2개 이상 있어도 5년 동안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톤으로 정해졌던 연간 누적 처분량도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해당 요건에 만족하지 못해 매번 자체 처분 신청을 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것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열린 미국 현충일 행사에 각각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기념식에 장소를 바꿔서 2번 참석했습니다. 200여 년 전 영국군에 맞서 싸운 볼티모어 전투의 역사 성지에서 열린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출을 위한 미군의 헌신적인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In recent months, our nation and the world have been engaged in a new form of battle against an invisible enemy. Once more, the men and women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ve answered the call to duty and raced into danger. 그러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Together, we will vanquish the virus, and America will rise from this crisis to new and even greater heights.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 묘지에 헌화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는 전국에서 온 참전용사가 참석하는 퍼레이드가 열렸지만 예년과 달리 군중 없이 치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근 10주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자택에서 온라인 선거 활동만 벌이다 헌화 행사를 가진 것입니다. 검은색 첫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와 안정성 실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효능을 극찬한 의약품의 연구가 안전성 우려로 일시 중단됩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WHO 집행그룹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부분의 연구를 자료안전감시위원회가 안전성을 심의하는 동안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22일 영국 의학학술지 랜시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실태를 추적해 여행객들에게 경고할 모바일 앱을 마련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주문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DPA 통신에 따르면 스텔라 키리 아키데스 EU 보건 담당 집행위원은 국경을 넘나들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접촉을 추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키리 아키데스 위원은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핵심이라며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EU 어디에 있든지 어떤 앱을 이용하든지 감염 가능성을 경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안은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27개 회원국이 코로나19 때문에 봉쇄한 EU 내부 국경을 여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봉쇄 조치가 시행됐던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다음 달 1일부터 봉쇄 조치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스페인 제2의 도시인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2달여 만에 봉쇄가 풀린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해변 바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술과 음료수를 마시며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봉쇄 조치가 시행됐던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현지 시각 25일 봉쇄 해제 1단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 두 도시는 공원을 개방하고 10명 이하의 실내외 회합을 허용했습니다. Estoy tan emocionada, estoy temblando para sentir tan feliz, ¿sabes? Y tanto tiempo pasar en casa, ahora esto fenomenal, que está súper bien. Por fin puedo disfrutar de un día de terraza, me hacía mucha falta. También ver la ciudad con mucha menos gente y realmente me doy cuenta que aquí estamos los que somos vecinos y bueno, no me lo puedo creer. 그리스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폐쇄된 음식점과 카페 등이 봉쇄 완화에 따라 현지 시각 25일부터 일제히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야외 시장과 자동차 전시장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5일부터는 모든 소매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n, from the 15th of June, we intend to allow all other non-essential retail, ranging from department stores to small independent shops, to reopen. 존슨 총리는 다만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진전이 있어야 하며 모든 사업장은 고객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 제약업체 노바백스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임상시험을 개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1단계 임상시험은 호주의 2개 장소에서 건강한 성인 130명에게 백신 후보 물질을 2회 분량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어떤 종류의 면역 반응이 나타났는지를 보여줄 첫 번째 결과는 오는 7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회사 측은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2단계 임상시험으로 빠르게 넘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노바백스는 보건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생산 규모를 1억 회 분량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마스크 없이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져 평소보다 더 답답하더라도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